안녕하세요. 해솔 C&I의 김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1일이 되면서 업종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경식재 공사업 면허, 조경시설물 공사업이 따로따로 있던 게 통합이 되면서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면허 하나로 된 거죠. 다만 이 면허를 발급받으실 때 주력 분야를 선택하시면서 면허를 발급받게 되세요. 그래서 식재를 할 거야. 그러면 식재를 주력 분야로 선택하셔야 하고 시설물을 할 거면 당연히 시설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주력 분야를 두 개 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하고 그래서 달라진 게 뭔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 이름만 바뀌고 주력이라는 게 생겼으니 결국은 똑같이 다 준비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업무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조경 식재공사는 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 즉 살아있는 식물들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고요. 그래서 공원에 있는 잔디를 심어야 한다, 나무를 심어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식재공사 면허가 필요하실 거고 조경시설물 공사업의 경우는 식재가 아닌 인조, 암, 인조, 목, 조경석 또는 우리 뭐 약수터나 공원 가면 많이 있죠. 야외 의자라던가 파고라, 벤치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 범위가 좀 다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이라는 걸 다 충족이 되셔야 되는데요.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전과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는 식재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이 있어야 했고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1억 5천의 자본금이 있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의 자본금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식재만 하던 시설만 하던 또는 두 개를 다 주력 분야로 선택하시던 자본금은 1억 5천이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 대비 많이 변동된 거고요. 자, 그러면 자본금 1억 5천이라는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이게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가 금액은 1억 5천 동일하지만 준비하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납입자본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납입자본금은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법인만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법인의 경우는 이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예시로 올려놓은 거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적어도 1억이 추가로 증자가 되셔서 자본금의 액이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납입 자본금이라면 실질 자본금은 실제로 이 1억 5천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모두 해당되시는 부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실질 자본금이 그러면 어떤 걸 실질 자본금이라고 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이 부분이 포인트신데요. 이거는 현재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 신규 업체의 경우 신규 업체의 정의는 일단 설립을 한 날로부터 법인이라면 법인 설립일일 거고요.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입니다. 그 설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회사의 경우 설립한 날부터 1억 5천이 준비가 돼서 이 1억 5천을 중간에 빠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즉 예금 1억 5천만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겸업 신규 업체. 이 말은 겸업,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 90일이 넘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경우에는 1억 5천이라는 예금이 31일 이상 유지가 되셔야 하고요. 플러스 현재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회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재무 상태가 괜찮습니다.
즉 마이너스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빚을 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를 재무제표를 통해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1억 5천이라는 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겸업신규업체는 31일 이상 1억 5천 재무제표 검토 이 두 부분이 같이 필요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설업체입니다. 다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이죠. 이전에는 건설 면허가 없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 무조건 돈이었어요. 예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우리 상하수도 면허 있어요. 토목 면허 있어요. 건축공사업 면허 있어요. 다른 건설 면허가 있다면 예금 외에도 다른 건설업으로 이뤄낸 자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자산들은 재무제표에 다 표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를 해서 건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산 내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바로 실질자본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설면허의 등록 자본금과 요번에 내려는 우리 조경 1억 5천 금액이 더한 금액 이상이 있다면 이게 바로 실질자본금이 유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재무제표를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의 실질자본금이 되시겠네요. 얼마 이상을 더 증자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좀 방법을 딱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이 회사는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 면허를 내기에 적합합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업진단 보고서라고도 하고요. 동일한 겁니다. 자, 이 보고서는 회사 내부의 직원에 의해 작성될 수 없고요. 우리 기장을 봐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도 발급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해솔 C&I에서는 요 적격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발급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등록 기준은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건설업이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면허를 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만 면허를 내야 해. 이러한 게 법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증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를 보증을 해줄 거야. 여기 이 회사가 하자가 발생되면은 우리 공제조합이 이 내용을 보증해 줄게요. 이런 서류를 써주고 보증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그냥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일종의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예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되고요. 이 예치 금액은 구자당 금액이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자본금 1억 5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통장에 1억 5천 있어야 합니다. 그 1억 5천 중에서 이 5천만 원 돈을 빼서 공제조합에 넣으실 수 있어요. 즉 2억 준비하실 게 아니에요. 1억 5천 내에 포함된다라는 거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면허 나왔으니까 공제조합에 있는 돈 뺄래? 우리 여기다가 보증 안 받아. 다 빼버릴 거야. 안 되세요. 뺄 수 없고요.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는 가능하세요. 우리 보험 대출 받듯이. 그리고 면허를 반납을 하셔야만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면허 반납 전에 출금해버린다. 등록 기준 미달돼서 영업정지, 면허 반납 안 되세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다 예치하고 각종 서류를 공제조합에 내면 이 서류를 줘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이게 이 회사가 우리한테 돈 잘 줘서 앞으로 우리가 보증해 줄 거야 라는 확인서고요. 요 신청서를 낸 후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면허 접수 시에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달라진 점. 예전에는 조경 식재공사업과 시설물 공사업이 공제조합이 각각 5천만 원씩 약 1억 원 가량을 넣어야 했다면 현재는 주력을 1개를 하던 2개를 하던 무조건 1회 5천만 원 돈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바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는 2명, 시설물 공사도 2명,
각각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주력 분야를 만약에 2개 선택하신다. 그러면 기술자는 최소 3명으로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게 최소 3명인 이유가 뭐냐면 기술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식재에도 해당되고 시설물에도 해당되는 자격증일 경우에는 1명을 중복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3명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경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다 라고 하면 3명으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와 약간은 달라졌지만 식재나 시설물 주력을 하나 하냐 2개 하냐의 차이점이죠. 1개만 주력 분야할 거면 자본금 1억 5천에 공제조합 5천, 기술자 2명. 만약에 2개를 주력 분야로 할 거면 자본금 1억 5천에 공제조합 5천에 다만 기술자는 최소 3명. 이게 바로 차이점이신 거죠. 그래서 기술자만 충분하시다면 2개의 주력 분야를 같이 등록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이 상시 근로라는 건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회사에만 일하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회사에 또 4대보험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체를 또 운영하고 있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회사에서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장비 없어요. 준비하실 거 없고요.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신데 면적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용도라는 건 건축법상 용도,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용도로서 지었냐는 거죠. 건축물 대장 발급하면 이러한 서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용도 써 있고 이게 뭐라고 써 있냐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써 있다. 아, 완벽합니다. 이건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 있다? 이것도 문제될 확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창고시설 사무실, 사무실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 공동주택, 주택이지만 우린 사무실처럼 또 꾸며놨어. 애매하죠. 자,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고 용도가 돼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사무실처럼 꾸며놨다 해도 안 되고요. 창고시설 사무실, 이거는 말 그대로 애매해요. 무조건 우리가 면허를 내고자 하는 관청에 문의하셔야 돼요. 문의하셔서 우리가 용도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인정되나요? 안 된다고 하면 이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도는 건축물 대장 떴을 때 사무실이라고 안 써 있다면 무조건 관청에 확인하시는 게 현명하실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막판에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많이 복잡해지시니까요. 꼭 관청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등록 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우리 다 잘 있어요 라는 서류를 싹 만들어서 발급을 하고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관청, 시청이나 군청, 구청 중에 한 곳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내시게 되면 내고 나서 이 공무원이 처리해주는 기간이 낸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지역에 따라서 뭐 2, 3주 안에 되는 곳이 평균적으로 많고요. 뭐 일주일 안에 내주는 곳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준비를 하실 때 접수일로부터 20일 정도 4주가 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당연히 맞으실 거고요. 자, 저희 해솔 C&I는 이 면허 발급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것을 다 업무 대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저희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회사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